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록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 바로 케빈 듀란트의 16번째 시그니처 KD16입니다. 27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케빈 듀란트도 벌써 16번째 시그니처가 나왔다는 말은 벌써 케빈 듀란트도 이제 슬슬 은퇴를 해갈 시점이 다가온다 라는 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키와 웬바녀모처럼 큰 키와 넓은 팔 길이, 엄청 긴 팔 길이로 인해서 거기에 못지않는 슈팅력, 미들슛, 3점슛 골고루 갖춘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개인적으로 KD 농구화를 가장 먼저 접했던 시리즈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KD4였습니다. 1, 2, 3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좀 거리가 멀어서 KD4부터 계속 구매를 해왔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KD 시리즈 중에 가장 좀 괜찮았던 농구화라고 생각되는 녀석은 KD5 로우 엘리트 버전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KD7, 그 다음에 KD12, 13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농구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KD들도 괜찮은 녀석도 있었겠지만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없었던 녀석은 요 녀석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KD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번 녀석도 아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떨지, 여러분의 판단 어떨지 한번 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일단 박스부터 좀 보시면 굉장히 이번에는 기어 같은 모양, 기어들이 맞물려 있고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간다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 득점 기계 뭐 이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 앞에는 KD 로고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KD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종이 하나 들어가 있고, 마코텍이랑 XDR로 이번에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XDR 들어가 있고, 마코텍 들어가 있다. 끝. 저 박스도 일단 전작 대비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전작은 페이즐리 패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디자인되었던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즐리 패턴이 아닌 요 기계 모양으로 조금 디자인 되었다 라고 하고 박스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신발을 보셔야겠죠. 신발을 또 꺼내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외관만 딱 놓고 보면 전작이랑 크게 뭐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에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일단 앞코 요 올라와 있는 요 부분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패턴만 바뀐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위 위에서 본 쉐입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또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 이 까만색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뭐 바닥 패턴은 다를지언정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높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뒤쪽도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높이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고 나오고 차이는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여기 뒤에 휠컵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다. 플라스틱 아울리고 올라와 있는 것도 측면에 똑같고, 디자인은 다를지언정 그래서 기본적인 쉐입은 비슷하게 나왔다. 외관은 소재를 좀 보시면 우선은 좀 앞에가 더블 메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유연한 더블 메쉬입니다. 그리고 앞쪽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라인 따라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 밝게 비치게 되어 있고, 측면에 플라스틱 아울리거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보시면 또 케빈 듀란트 16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 외에 뭐 스웨이드랑 더블 메쉬 말고는 크게 뭐 특별한 소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도 지난 전작에서 썼던 전석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작과 굉장히 비슷한 외관 느낌을 좀 준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성능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유일하게 좀 다른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녀석은 일단 좀 보시면, 작년 KD 15 이 녀석 나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많았던 게 이 발목 쪽이 피팅감입니다. GT컷2도 그랬는데 이게 계속 앞쪽이 고정이 안 돼서 들리는 그 피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 녀석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슈레이스 끝 슈레이스를 뒤로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뒤쪽이랑 좀 가깝게 차박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인전작 대비해서 좀 길게 나와 있죠. 딱 봐도 요만큼이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다음 전작 나왔을 때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점이 조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관에 조금 적용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외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전작은 전장 스트로벨 쿠션이 들어갔었죠. 스트로벨 쿠션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앞주메어, 앞쪽에 주메어, 뒤쪽에 스트로벨 쿠션으로 해서 반 스트로벨 반 주메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쿠션만 놓고 따지면 개인적으로 저는 전작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녀석은 주메어 있는 앞쪽이 조금 더 쿠션감이 반발 탄성 있게 느껴지고 뒤쪽은 쿠션이 그렇게 막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라는 느낌이 못 들 정도의 느낌의 쿠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쿠션감은 지난번 대비해서 조금 그레이드가 다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 전체에 느껴졌던 KD 15의 쿠션감 대비해서는 이번에 이 녀석은 조금 덜한 편이다. 그리고 반발 탄성보다는 어쨌든 흡수 쪽이 좀 강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전작을 신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쿠션은 전작 대비 조금 거의 동등 수준 아니면 조금 만족을 못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를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소프트의 한 6, 하드의 4 정도 아니면 5대5 정도 줄 수 있는 정도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흡수 쪽에 조금 더 강한 충격 흡수에 조금 더 강한 쿠션감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풍성한 느낌의 쿠션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부분이 피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15를 신었을 때도 그때도 265mm를 구매했다가 270mm를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그때는 인스타 리뷰만 할 때여서 유튜브로는 영상이 안 올라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 앞쪽 있죠. 요 앞쪽 쉐입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KD 자체도 워낙 발이 좁고 긴 선수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 앞쪽이 좁아지니까 저희 동양인들한테는 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한 요쯤에서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앞쪽이 몰리면서 딱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으면 신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좁아지니까 여기서 딱 요 걸리는 양쪽이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고이질감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이즈 추천은 정치수를 권장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 발 길이도 좀 보시면 270 사이즈 기준으로 268m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조금 작게 나왔다. 그래서 정 사이즈 권장을 드리고요. 발볼도 지금 보면 93mm니까 발볼은 아주 좁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을 지나고 나서 앞쪽으로 갈 땐 좁아지기 때문에 발볼러 분들은 정 사이즈 정도 아니면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감에 맞추시려면 정 사이즈가 맞으신 것 같고 그다음 발볼을 맞추실 거면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정 사이즈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추천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비율도 지금 앞뒤 사이즈 비율이 많이 1대1 비율로 돌아왔죠. 70mm에 65mm 많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발등 둘레도 125mm로 충분히 널널하니까 발볼러 분들이나 발등러 분들도 정 사이즈 신으시면 길이가 맞는 정도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 사이즈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피팅감 가장 문제였던 이 앞쪽 들림 현상은 지난번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단점인 녀석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100% 개선하지는 못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녀석도 그 신발끈 타입을 꽉 조여 매시는 그렇게 신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매듭법으로 잘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0%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피팅감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팅이 뭐 어디 하나 나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걸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사이즈 잘 선택하시면 되고 입 들리는 현상들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피팅감은 진짜 전작이랑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전작을 만족하셨던 분들은 또 사시는 걸 구매를 하지만 전작을 만족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피팅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신고 뛰는데 아주 불편하거나 뭐 아주 문제점이
극도로 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피팅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울리거 쪽은 특히나 뭐 부족한 부분이 없고요. 잘 잡아주는 부분들은 잘 잡아주고 쉐입 자체에 있어서 나오는 불편한 피팅감이지 전반적으로 발 전체에 불편함을 끼치는 피팅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전작 대비해서도 조금 무거운 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진감이 없지 않아 있고 무게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mm 기준으로 400g입니다. 400g이 넘어간다는 건 일단 굉장히 무거운 농구화에 속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 2번보다는 확실히 3, 4번 분들이 신으시면 좀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번 분들은 신으시면 뭐 400g 정도야 이제는 단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00g 정도 꽤나 무거운 로우컷 디자인의 농구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게는 굉장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접지입니다. 접지는 XDR답게 굉장히 여러분 나쁘지 않은 접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측 접지에 속하는 녀석이고 아웃 코트에서 뛰어도 충분히 접지력은 그 내구성은 우수할 만한 접지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재도 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고 이 기어 모양의 패턴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박혀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접지는 상측에 속한다. 지금 두께 이거 현미경 사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미리수입니다. 그래서 접지만큼은 굉장히 최상책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접지 자체가 측면이든 앞쪽이든 굉장히 잘 서주기 때문에 아웃도어에서 특히 신으실 분들은 이 XDR 접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접지만큼은 전작이나 비해서 전작보다는 오히려 접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도 많이 업데이트가 된 느낌의 접지니까 한번 접지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한 번쯤 신어보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앞쪽에 더블 메쉬, 그 다음에 앞쪽에는 스웨이드 재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화상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앞쪽과 또 앞쪽, 요쪽, 앞쪽과 발등 쪽에서 많이 열이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통풍을 좀 보시면 지금 5036 테스트에서 보시면 이게 2분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통풍성이. 그러니까 베스트인 1분 30초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안 좋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성이 아주 뛰어난 소재는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쪽 스웨이드와 측면 스웨이드 이 부분이 조금 그 통풍성이 안 좋은데 영향을 주진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테스트했던 1분 때는 못 끊지만 2분 때는 끊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통풍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17만 9천원 가격이 저는 이제 포인트 할인 받아서 15만 9천원에 구매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성능 면에 있어서는 17만 9천원짜리가 나이키에서 나오는 디자인들 중에서는 17만 9천원짜리가 맞다. 하지만 이런 피팅이나 쉐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7만 9천원짜리기는 하지만 쉐입에 따른 피팅의 아쉬움, 다음에 전작 대비해서 낮아진 쿠션감을 따지면 한 13, 4만원 정도에 나와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줌웨어와 스트로벨 쿠션들, 재질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에서도 그 정도 뭐 돈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 대비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 17만 9천원에 나이키에서도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에서 살 수 있는 농구화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나이키가 최근에 요즘에 너무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MVP 혜택 5% 할인 이런 것들을 다 없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 상태가 많이 좀 위기 경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없으면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걸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도 괜찮은 녀석은 아니다. 혹여나도 이제 전작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전작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으니까 아울렛에 뜬다고 하면 할인해서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한 10만원 대나 한 8, 9만원대 나오시면 3, 4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다음 영상 올라올 게 이제 구독자 이벤트 영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어야 될 영상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품들도 다 안 왔어가지고, 그거 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아마 구독자 이벤트 영상 올라올 부분이니까 제품 확인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제품에, 무료 나눔 제품에,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